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각도기 각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네요. 네. 찐링입니다. 찡리님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니요, 전혀. 전혀? 아, 네네. 월요일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참 좋네요. 월요일이랑 주말엔 잘 바쁘네요. 쉬셨어요? 뭐 진지한 인생 얘기 친구랑 하고요. 그러셨군요. 저는 잠을 많이 잤습니다. 다행이네요. 잠을 잤는데 오늘 또 졸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머리 생각보다 이제 머리가 늙었나 봐. 머리를 쓰니까 금방 피곤해져. 저는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한 3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이걸 너무 많이 준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바쁘게 닥치는 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혼자서 차분하게 뭐 공부하거나 사고할 그런 여유가 그렇죠. 그게 참 항상 필요하죠. 네. 이번에 추석 때와 그 국경절에는 좀 한번 차분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착한 딸 과연 착할 딸일까? 저 효녀로 소문났어요.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한다면서. 그게 무슨 효녀야? 설거지도 그게 안 하는데. 제가 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요. 부모님이 그거를 해주셔야 내가 딸을 위해 뭔가 그게 만족감을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배려해드려야 돼요. 여기에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호의예요. 이게 중국의 80년대생의 어떤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합치고 부모님 합쳐서 나밖에 없어. 유일한 존재야. 제가 다음 주에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 1분 인터뷰를 딱 볼게요. 영상으로. 그래요. 영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네네. 그러면 오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즐거운 기쁨이다. 이거죠? 와, 부럽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시장은 조금 엇갈렸죠? 네,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 하지만 홍콩 증시는 거의 다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홍콩 증시가 왜 하락한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 0.22% 상승, 심천 0.67% 상승, 과창 50지수 3%대 상승. 역시 오늘 키워드는 반도체. 네. 창업한 0.5% 상승. 하지만 홍콩 항생은 0.8% 하락, 항생 테크지수 0.6% 하락. 홍콩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입니다. 홍콩이 오늘 하락한 거는 항생 지수랑 테크 지수에 테크, 플랫폼, 소비, 자동차, 금융 여러 가지 믹스도 했잖아요. 근데 플랫폼 그 업종 비중이 아주 크죠. 그렇죠. 은행과 플랫폼이 제일 크죠. 네. 중국의 SNS나 플랫폼 그 앱 중에 뭐 틱톡이 있고 콰이쇼가 있고 또 빌리빌리가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틱톡은 틱톡이든 모그룹인 바이트댄스든 아직은 비상장. 그래서 SNS 앱을 볼 때는 거의 콰이쇼 위주로 봐요. 근데 콰이쇼는 1등이 아니고 2등. 근데 콰이쇼 종목 코드 01024. 이 콰이쇼가 악재가 하나 나타났는데 한국도 사실 지금 전 세계가 SNS, 유튜브 점점 이 SNS 세상이 점점 제목도 점점 과격해지고 그러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근데 콰이쇼가 최근 몇 주 동안 그 네이버도 그렇고 실시간 검색어가 있잖아요. 단어 또는 문장. 근데 콰이쇼가 최근 몇 주간 자꾸 그 실시간 검색어 1위, 2위, 3위에 따다다다 붙어 있는 게 어떤 연예인이 뭐뭐뭐 사생활 어떻게 됐다. 그리고 그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섞였구나. 전혀 필요 없는 그거를 검색어로 올릴 만한 그 정도 아니. 너무 이상하게 연예인 사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그게 몇 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의 요 인터넷 감독 관리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9월 20일 토요일에 콰이쇼 그 책임자를 불러다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물론 조회수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제대로 좀 관리해라. 그래서 이게 9월 20일 토요일에 나온 거니까 오늘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콩에 상장한 콰이쇼 01024가 2% 하락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금감원이라든가 무슨 감독 당국이 나오는 건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근데 중국은 더 큰 이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중국도 SNS가 워낙 발달해서 점점 물론 정상적인 건전한 문화도 있지만 이게 점점 극단적인 그러니까 히트를 치기 위해서 우리도 이거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뭐 말도 안 되는 누구누구 뭐 사망 뭐 이런 거 막 다는 거야. 요즘 기사 제목이 그래서 저는 클릭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누구 사망인데 왜 사망인가 봤더니 드라마 속에서 사망이야. 막 그러니까 참.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콰이쇼 책임자를 불러다 이렇게 지시했다, 권고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콰이쇼가 원래는 틱톡 다음으로 뭐 그나마 뭐 2위, 3위 정도 된데 요즘 살림살이가 좀 어렵다. 좀 뭔가 위기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은.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콰이쇼는 분명히 악재가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 알리바바든 다른 플랫폼은 뭐 샤오미든 뭐 AI 쪽 클라우드 거의 호재 위주로. 근데 어쨌든 콰이쇼가 하락하니까 오늘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약보합.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그리고 전자상거래 2위 징동은 3% 하락, 메이투안 1% 하락, 그리고 샤오미도 1% 하락.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반도체는 주로 이제 그 과창판이라든가 이제 본토 시장이 훨씬 더 많고 빅테크는 비중적으로 보면 홍콩과 홍콩 항생테크가 훨씬 더 많아요. 플랫폼이 옛날에 먼저 일부 플랫폼 업체가 미국에 먼저 상장했다가 그렇죠. 미국발 제재 때문에 사실 당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아예 처리하고 어떤 그렇죠. 기업은 그거 미국 종목 알리바바 같은 미국 종목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홍콩에 동시 상장. 그래서 플랫폼 이런 그리고 홍콩에 상장하는 거랑 중국 본토에 상장하는 거랑 차이점은 그냥 투자자 구성이에요. 네, 그렇죠. 본토는 외국인 비중이 5% 이내고 홍콩은 40-50%.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 기업이도 홍콩에 상장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환심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홍콩 증시 중에 콰이쇼를 비롯해서 이런 SNS 관련 그리고 중국의 스포츠 용품 1위 업체가 홍콩 종목인데 안타 스포츠. 안타. 이능하고 안타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타가 ANT에 안타가 1위고 리닝이 2위인데 리닝은 순수 중국 본토 브랜드만 그냥 중국 본토 오리지널 본토 브랜드. 근데 안타도 중국 본토 브랜드인데 안타랑 리닝이랑 거의 다 중저가예요. 근데 안타가 10여 년 전부터 중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필라도 인수하고 이름 될 만한 제가 오늘 자료에는 그 브랜드 맵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름 그 디상트도 그렇고 이름 될 만한 한국 거 그리고 일본 거 미국 거 유럽 거 거의 한 7, 8개 해외 브랜드를 인수했어요. 안타가 네. 중국 법인을 아니요 해외 법인 그러니까 또는 중국 법인의 뭐 라이선스나 뭐 그래서 그렇군요. 필라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안타에 들어가거든요. 리닝은 자기 자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인 거고 안타는 자기 것도 만들지만은 유통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안타는 원래 국산 브랜드 안타가 있고 그 외에 10몇 년 동안 계속 해외 브랜드를 인수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안타가 1위, 리닝이 2위지만 약간 기업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안타는 사실 해외 브랜드 M&A로 컸죠. 그래서 안타가 오늘 지금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 2% 하락했는데 이게 가끔 하락할 때 실질적인 악재가 있어서 하락할 때도 있고 약간 생뚱맞게 근데 안타가 산하의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중에 한 브랜드가 시주니아오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의류든 뭐 자동차 대부분 브랜드는 다 어디 호언하거나 어디 뭐 어떤 프로젝트에 뭐 호언하거나 스폰서. 근데 이 산하 의류 브랜드가 최근에 중국에서 국제상으로도 아주 유명한 중국의 1등 그 불꽃 예술가가 있어요. 항상 국제 행사에서든 중국 큰 행사에서는 이분이 그냥 불꽃 뭐 제작자가 아니라 그냥 예술가로 불려요. 불꽃 축제를 전체 총괄 디자인하는 그런 분이 그거를 있죠. 그런 분. 근데 이 예술가가 어제 히말라야에서 어떤 불꽃 쇼를 했어요. 히말라야에서? 히말라야 그 산에 그거. 산에서? 그 추운 데서? 예술이라고. 근데 공기도 없는 동네인데. 이분은 그 안타 스포츠 산하의 그 시조니어라는 브랜드 후원을 받아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아주 약간 색깔도 예쁘고 뭔가 몽환적인 그 불꽃 그런 예술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중국 SNS 보시면 너 왜 히말라야 가서 자연환경 파괴하냐. 그렇지. 나도 그 생각 딱 왜 히말라야 그러니까 가서. 너무
다른 데서 하지 왜 꼭 히말라야 너무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이건 너무 아니다 다 SNS 비판해가. 저 얼음 녹아가지고 지금 난린데 그 히말라야에서 불꽃놀이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예술가 말로는 지금 요즘 그 불꽃은 거의 다 친환경 소재고 그거는 본질적으로 히말라야 그 산 거기에 자연 환경 파괴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꽃 그 예술 행위 끝나고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는.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은 이미 다 어제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안타 스포츠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 네. 그래서 홍콩 증시는 오늘 뭐 스포츠 용품 그리고 SNS 요런 그리고 플랫폼 위주로 하락했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상해든 심천이는 소폭 상승했는데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랑 소비전자가 2%대 올랐고 그 외에 통신, 선박, 자동차 부품, 인터넷 등이 1%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업종별 명칭 중에 한국이랑 같은 명칭도 있고 약간 다른 명칭인데 중국에서 소비전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사를 엮은 그거 업종을 소비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비전자랑 반도체 업종이 2%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국 증시 중 하락한 업종은 이제 국경절 연휴 앞두고 오늘은 관광 호텔이 3% 하락했어요. 사전에 파나보다 그죠? 이게 요즘 호텔 관광주가 하루 올랐다가 또 이틀 하락했다가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금속, 리튬 이런 종목이 1% 하락했고 그 외에 화학 비료, 주류, 교육, 시멘트, 태양광 등이 1% 하락했어요. 오늘 내용은 우선은 오늘도 중국 증시 중 키워드는 역시 반도체라서 매일 반도체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 아까 반도체 업종 지수 한번 나갔고 이건 지금 홍콩이죠? 이거는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지고 다음 그림이 홍콩 증시 중 이게 다음 그림이야? 이게 다음 두 번째 그림이에요. 네네. 이건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2% 상승. 앞에 거 이미 보여드렸어요. 네, 알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홍콩 반도체. 근데 상승폭은 다르지만 대체로 상승세는 비슷해요. 그리고 이어서 SMRC 홍콩 종목 00981 오늘 4% 상승했고 이어서 폭스콘 역시 신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진짜 맨날 올라요 지금. 그만큼 이쪽 수요가 왕성하다는 거죠. 이거 올해 지금 6개월 동안에 지금 17 위안에서 거의 71 위안이니까 도대체 얼마가 오르는 거야? 3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폭스콘이 601138 오늘 6% 상승했고 이어서 과창판 종목이라서 외국인 개인 매매가 어렵지만 그래도 화웨이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중국의 국산 AI 칩 종목을 볼 때는 이 종목을 봐야 돼요. 688, 256, 한무기, 한우지, 캠브리컨이 오늘 2% 상승했고 이어서 캠브리컨이랑 유사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688로 시작한 상해 과창판 종목 688041 한자는 해광 인데 영문명은 HAYON 하이건 하이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오늘 10% 요 그림은 오전장 마감 기준으로 캡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감할 때는 10%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개장 전부터 장중까지 반도체 상승과 관련된 재료로는 3가지가 있는데 지난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화웨이 커넥트 2025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9월 18일 첫날에 화웨이 부회장이 앞으로 3년 동안 국산칩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국산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 영어로 more threads라고 있죠. more는 그 무어 법칙, 무어 법칙의 무어. 그래서 한자는 more 시행정 이 종목은 아직 비상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 개장 전부터 장중까지 핫 이슈가 됐는데 이 회사가 지난 6월 30일에 상해 과창판 IPO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제 9월 26일 다음 주에 IPO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경우 딱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빠르면 IPO 심사 진행하고 한 달, 짧으면 한 달 또는 2, 3개월 후에 상장할 수 있죠. 진짜 좋은 때에 상장하네. 최고로 좋은데. 이게 GPU 만드는 회사인 거잖아요. 아까 그 캠브리컨이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면 똑같이 국산 AI, 중국산 AI GPU. 참고로 이럴 때 이거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럴 때. 좀 더 일찍 상장했으면 근데 뭐 길게 보면 근데 이 more threads, more 시행정 이 종목이
물론 이 종목 외에 다른 AI 칩 관련 종목도 지금 IPO 준비 중인 기업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냐면 이 기업의 창업자가 엔비디아 출신이에요. 네. 창업자가 장지엔종이라고 하는데 77년생인데 이분이 2005년부터 19년까지 15년 동안 엔비디아 근무했어요. 근데 담당 업무는 엔비디아 글로벌 부총재 겸 중국 시장 총경리, 중국 시장 사장. 네. 그래서 2005년에 입사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 뭐 AI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중국의 그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한 40-50%. 근데 15년 동안 엔비디아 제품이 좋지만 중국 시장에서 뭐 하드웨어든 그 쿠다든 중국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이 존재감을 15년 동안 이분이 기여가 컸어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도 평가가 좋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 인재들이 그 외국에 있던 중국 인재들이 지금 중국으로 빨려간다라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던데요. 사실 지난 7-8년 동안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 미국에 근무하거나 박사 뭐 연구원에 있던 인재들이 최소 5,000명 이상 귀국했어요. 이게 네. 통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그리고 교수들도 많이 돌아왔고요. 비자 값도 엄청 올랐는데요. 그럼 이제 그거 갈 사람도 못 가는 거지. 너무 이제. 트럼프 눈엔 돈밖에 없는. 사실 미국이 그동안 첨단 기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절대적인 경쟁을 가장 그중에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글로벌 인재를 그렇죠. 확보하는 건데.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미국 가면 신세 고친다는 기대가 있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 대학,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조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대학 예를 들자면 뭐 어디야 그쪽에 서쪽에 있는 대학 어디야 유명한 대학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석사까지 잘 나오면은 바로 뭐 수십만 불의 연봉 받고 아주 엘리트 코스. 네. 네네네. 근데 엔비디아에서 중국 시장 CEO로 15년 동안 하다가 19년까지 2020년 6월에 이 회사를 창업했어요. 네. 그리고 2023년 말에 처음으로 MTTS 4000이라는 국산 GPU를 출시하고 그 후에 매년마다 이제 업그레이드 제품. 근데 창업할 때 이분이 엔비디아 출신 엔지니어 플러스 인텔 출신 엔지니어 플러스 AMD 출신 엔지니어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이 4개 회사 엔지니어들을 다수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했어요. 아마도 이제 중국과 연관이 있었던 말씀하셨던 AMD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인텔 이런 사람들을 땡겨 왔겠지. 15년 동안 했으니까. 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이거 대박 터져. 나중에 이거 자금도 많이 나오고 후원금도 많이 정책 그 자금도 많고 그다음 금방 상장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아마 꽂혔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캠브리컨이든 이 모어시엔정, 모어스레스든 딱 처음부터 창업할 때 최초기부터 그냥 국산 AI 칩 요거로 컨셉을 잡았어요. 네네. 다른 반도체는 사실 옛날에 성숙 공정 하다가 점진적으로 첨단하다가 이제 AI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중국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발달한 거는 역시나 팹리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직 그 거리가 멀은 거는 D램 쪽이고 열심히 쫓아오지만 그 다음은 이제 그 SMIC라고 불리는 이런 사실 쪽에서 그동안 첨단 칩은 TSMC랑 삼성에 맡기면 됐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미국발 제재가 없었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TSMC에다 맡기고 자기네는 디자인만 했지. 그게 하와이의 기린칩 뭐 이런 거였으니까. 글로벌 분업이 그렇게 돼. 네, 그러니까는 그 기린칩을 만들던 그게 있기 때문에 팹리스는 그나마 중국이 그래도 반도체 영역에서는 좀 발달했으니까 그쪽에서 역시나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역으로 미국발 제재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를 더 국산화를 가속화시켰어요. 네, 역으로. 원래는 그냥 천천히 국산화하면서 TSMC랑 삼성 거 사면 됐는데 지금 양몽숑 선생님께서 SMIC 가 있잖아요. 그죠? 7나노는 그분의 작품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중 반도체 강세 재료 중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주말에 지난주 일요일에 중국 현지 증권사인 방정증권, 화태증권 한 2-3곳에서 반도체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약간 분석 그 포인트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이제부터 화웨이, 캠브리컨, 하이건 그리고 아까 상장 예정인 무어스레스 요 4개 그리고 플러스 또 몇 개 있어요. 비상장.
한 대여섯 개 국산 AI 칩 팹리스 이런 기업 위주로 올해 말부터 국산화가 가속화될 거다. 네네. 첫째는 가속화, 둘째는 내년부터 생산 능력이 확장될 거고,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AI 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AI를 융합시키겠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여러 산업에 응용하는 것도 더 확대될 거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는 아니고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뭐 여러 산업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몇 개월 간격으로 이런 신흥 산업에 대한 전망치, 뭐 성장률 얼마고 규모, 그 전망치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요 5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거는 좀 과감하게 발표인데 이 보고서 제목을 번역하면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다. 네. 즉 중국의 AI를 말하는. 근데 결론은 중국의 인공지능 GPU는 이제 몇 년 후면 국산 칩이 한 80%까지 시장 점유율을 갈 수 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중국의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거는 2027년, 28년쯤에는 중국 국산 칩이 한 5, 60% 시장 점유율. 근데 요 모건 스탠리는 한 7, 80%로 전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국 리서치 기관인 그 버넌스테인 리서치든 요 모건 스탠리는 다 보고서를 5월 달에 발간했어요. 그러면 5월 달에는 아직 사실 6, 7, 8, 9 특히 화웨이가 9월 18일에 그 로드맵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전망치예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6월 달에 그 미국에서의 엔비디아 칩 수출이 본격적으로 차단이 됐죠. 4월 이후부터. 4월부터 네, 4월 이후부터 그리고 7월 15일에 또 풀리고 풀었죠. 보름 후에 7월 말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백도어나 위치 추적 리스크를 경고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엔비디아 칩 가능하면 쓰지 마라. 반독점 여러 가지 조사를 네, 그래서 이런 시작했고요. 것들을 감안해 보면 4월달 이후로 중국에서의 소위 말하는 자체 칩에 대한 그 뭐랄까 움직임 이건 훨씬 더 강화됐을 거다. 아주 몇 개월 동안 네. 완전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네, 거의 똑같아요. 어쨌든 어떤 이슈가 터지든 결론은 국산화 가속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 칩들이 아주 좋았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칩이 제일 좋았던 건 지난 4월달 이후로는 중국 관련 맞아요. 반도체 네. 칩들이 제일 좋았다. 네, 한국도 네. 삼성전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오늘 또 올랐네요. 52주 신고가긴 한데 옛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언제 팔까를 고민하고 있는 정도. 지금 대부분 분들은 다 아주 옛날에 21년도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근데 저희 쪽에서는 편안하게 가자라는 게 증시각수 TV의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에 제가 대해서. 중국 쪽만 보고 있지만 지금 대만 쪽 봐도 중국 본토 봐도 한국 봐도 이제 글로벌 이쪽 시장 수요가 너무 왕성하다 그건 이제 보니까 두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오라클이고요. 네, 중국 업체는 우리가 오라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까도 봤지만은 폭스콘 네. 이런 회사들이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깔아주고 있는 폭스콘 절반이 모바일이지만 절반은 AI 네. 그 하드웨어 깔아주는 반반, 거니까 그거 갖고 오라클은 실제로 그 AI를 가지고 직접 작업하는 애들인데 앞으로 5년간 매출이 10배 늘어난다. 뭐 이런 저번에 오라클 네. 30몇 프로 예, 올랐죠. 실적 발표. 예, 그게 이제 앞으로 5년간 2030년까지 10배인가? 10배인가 100배인가 헷갈리네. 한 10배인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네. 10배 매출 받아놓은 것도 어마무시하고 10배가 더 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쪽으로의 투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그래서 있어요. 중국도 지금 어느 나라 AI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든 계속 몇 개월 동안 급등하면 또 시장에서 과열 아니야?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8월 26일에 정부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강화 추진에 관한 의견. 그러면 이게 정확히 2027년까지 AI 그 융합의 보급률을 70% 이상, 2030년까지 90% 이상을 돌파하겠다. 중국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국 시황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뭐 선언적으로 뭘 하겠다. 네. 라고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 자금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올라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2015년에 아무도 신경 안 썼던 중국 제조 2025. 그때는 그렇죠. 심지어 서방 언론에서는 그거를 비웃는 기사까지 많이 냈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결과물로 보여준. 그리고 중국은 이게 단일 정당제다 보니까
정부에서 뭘 약속하면 물론 100%는 못 채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달성해야지 아니면 그렇지, 이게 또 비판받는. 그렇지. 안 하면 이제 책임자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좋은 결과를 얻으면 뭐 정부 기여가 크고 나쁜 결과는 그 정부 책임이 크고요. 이거는 네네네.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는 뭐 그렇지. 예를 들어 정 안 되면 껍데기라도 데코러를 많이 해서 그럴 듯하게 보일지라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이어서 화면에 요 소비전자 중국 증시 중 소비전자 업종인데요. 주로 입신 정밀이나 이런 스마트폰, 전자제품 이쪽에 부품주 위주로 소비전자 오늘 다음 그림을 소비전자도 거의 신고가 돌파. 다음 그림이 입신 정밀. 이거 저기죠. 폭스콘 같은 회사잖아요. 아니 저기잖아요. 네, 이름 될 만한 데는 거의. 예, 이거 저기 네. 아이폰 만들어주는 네. 재료 만드는 회사잖아요. 입신 정밀이 오늘 10% 상한가고요. 근데 이게 100% 확정은 아닌데 지난주쯤인가 오픈 AI가 사실 AI 빅모델 업체인데 뭐 하드웨어 제품 만들겠다고 뭐 약간 그런 근데 오늘 개장 전에 오픈 AI가 입신 정밀의 그 부품 주문을 낼 거다. 근데 입신정밀 쪽 공시는 없지만 이런 자극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그 전자 부품주가 많이 올랐고요. 다음 그림은 마찬가지로 10%대네요. 요게 한자로 화이태, 화알타인데 요게 좌측 상단에 인텔 로고가 네, 보이죠. 인텔 요 회사 대주주가 인텔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를 볼 때 요게 인텔 로고가 떠요. 그렇지. 인텔이 이번에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인텔이 옛날에 이 회사의 전략적 투자 그리고 요거는 002525 잉취科技요 종목도 10% 상한가. 근데 거의 다 아까 그 입신 정밀 효과가 컸어요. 그리고 다음이 끄얼股份 가이 002241 요 종목은 오전 장까지 7%고 호장 한 8% 급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서 급등한 게 큰데 어쨌든 아마 조만간 오픈 AI가 실제로 뭐 입신 정밀에 얼마 주문했는지 어떤 관계로 협력한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BYD가 심천 홍콩 동시상장 종목인데 오늘 BYD 심천 종목이 1%대 하락했고 다음 홍콩 종목은 3%대 하락했어요. 근데 BYD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스팟으로 보셨겠지만 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008년에 찰리 먼거 추천으로 2008년부터 그때 BYD에 들어간 게 너무 진짜 선견 지명이 2억 8천 달러가 들어갔어요. 2억 3천만 달러로 2008년 9월에 들어갔는데 2022년 8월부터 조금씩 매도해 나섰고 몇 개월마다 뭐 매도한다 그런 기사 맞는데 9월 21일 CNBC 다음 화면 요 화면을 보시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의 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BHE 요 에너지 자회사가 요게 화면에 보시는 거 1분기 재무 보고서예요. 그러면 요 빨간색 박스로 된 게 BYD 그 보유. 근데 이게 0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2008년에 2억 3천만 달러를 처음 투자하고 나서 이제는 다 전량 매도했다는 거예요. 90억 그러면 달러인가 80억 달러 저기 걷어들였어요. 투자 기간 동안 BYD 주가는 3,890%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매수든 매도든 다 투자자의 뭐 개인적인 권한자 선택이지만 사실 이게 약간은 이게 중국 자산을 전량 매도한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매수 매도도 크겠지만 약간의 정치적인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은. 근데 뭐 이미 계속 팔고 있었던 과정이라서. 맞아요. 이미 2022년부터.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좋은데 훌륭한 그 왕챔프인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찰리 먼거가.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개념인 거야. 이것을 팔아서 더 좋은 기업, 그러니까 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살 수 있다. 이제 얘는 가능이 현실태가 된 거니까. 맞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 근데 오늘 낙폭이 중국 종목 1%, 홍콩 종목 3%라서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 BYD의 그 IR 팀에서 그냥 간단히 SNS를 통해서 답장을 했는데 어쨌든 뭐 입장 표명을 해야 되니까 2022년 8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점진적으로
BYD 주식을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했다. 네. 점진적으로. 그리고 작년 6월에 BYD 보유량이 이미 5% 이하가 이하로? 됐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매수도 있고 매도가 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BYD에 대한 인정과 지지에 감사한다. 네. 지난 17년 동안 여러 가지 같이 해줘서 고맙다. 네, 네, 네. 이렇게 답장했어요. IR 입장에서는 최선의 IR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Q&A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끝으로 요거는 종목이랑 크게 관련 없지만 이제 화웨이가 몇 년 전부터 화웨이 천재 소년 프로젝트라고 천재급 박사 석사 인력들을 근데 요거 샤오펑 자동차가 약간 화웨이를 모방하고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화웨이 샤오펑 자동차 창업자가 허샤오펑이라고 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모교 화남 이공대학교 모교에 가서 내년 신입 채용을 위한 리크루팅 뭐 강연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끝났잖아요. 근데 올해 신입 사원들은 9월달에 이미 입사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입사한 신입 사원 중에 학사, 석사,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 중에도 일반 수준의 박사가 있고 약간 AI 초특급 인력. 그러겠죠. 네, 박사긴 한데 그러니까 신입. 물론 그분 손에 뭐 특허가 있을 수도 있고 특급 인력.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신입 박사 특급 인력 중에 연봉이 최고 연봉자가 나왔어요. 샤오펑 전기차 신입 입장에서는. 중에서는? 네. 세전 160만 yuan, 원화로 3.1억 원. 세전 연봉. 그러면 세후 월 실수령액이 한국 원화로 1,500만 원. 이게 그 대학생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얼마나 자극이 될까. 그러니까 이 박사가 pompu질한 거야, pompu질. AI적 박사예요. 펌프질을 한 거고 나는 이게 문화가 좀 다르구나. 이게 한국은 이렇게 펌프질 안 해. 지금은 중국에 뭐 AI 로봇 관련 학과도 많지만 네. 인력도 많죠. 좋은 그러니까, 인력들. 근데 수요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치. 각 업체 간에 이 인재를 막 빼앗을. 보니까는 한 보통 제 느낌에는 제 피부로 느꼈던 게 한 네.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연봉이. 그러면은 여기서 3억이면 우리나라 돈 치면 한 7, 8억 좀 된다는 느낌이거든. 그러면은 진짜 확실한 펌프질이. 야, 너 이 박사 중에 너 괜찮은 사람 7, 8억 줘.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 신입 AI 관련 박사의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나중에 뭐 언젠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좀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밝히거든. 중국은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뭐 핵심 인력, 특히 화웨이가 그 화웨이 천재 소년 프로젝트. 그래서 그 연봉이나 그런 거는 거의 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는 연봉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 그게 문화 좀 차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 우리는 쉬쉬해 약간 그런 문화 있어. 저는 예전에 한국 모 증권사에서 그 리서치 센터 소속 연구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연말에 다음 해 뭐 직급이나 연봉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연봉을 올리는 동시에 승진 요 두 개를 다 얻기 위해서 그 협상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제가 1번, 2번 뭐 직급, 연봉 이렇게 요구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 저는 그 전무님 좋아요. 저를 발탁해 준 전무님이 회사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서 요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아. 그게 너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악유한 막 그래서 난리 난다. 제가 대비책으로 제가 흰색 봉투에 사직서라고 써서 제 수첩에 껴서 근데 그 사직서 봉투만 있지 안에 내용물은 없어요. 그래서 전무님도 바쁘시니까 그리고 리서치센터 몇십 명을 면담해야 되니까 바쁘실 것 같아서 그 제 조건을 안 들어주시면 저 그냥 사직하겠습니다. 내용도 그래서 없이? 바로 상사가 됐어요. 내용도 없이? 네, 내용물 없고 그냥 흰색 봉투에 사직서라고 승부사인데? 쓰고. 승부사? 그리고 제가 만족스럽게 협상 결과 얻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는 그 사직서 봉투를 쓰레기통 버리려고 했는데 혹시 1년 후에 또 쓸 일도 있겠지? 그래서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전무님 감사해요 그때. 네, 자 우리 찐니님을 계속 이렇게 우리 함께할 수 있게 스폰해준 우리 글로벌
주식 투자 빅시프트 빅시프트.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자동차거든요. 안 보이는구나. 자동차 관련 이 회사들이 쫙 나와 있어. 여기 회사 나오고 예를 들어 이게 별책 부록이에요. 로봇 이런 거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기 되게 좋아. 어떤 기업인지 일목요연하네요. 예, 중국 기업, 한국 기업, 미국 기업 다 써 있으니까 이게 아마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공부하는 책이에요. 공부하는 책.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온갖 회사 다 있잖아. 예. 명확하게 나와요. 네, 회사가 한국, 미국, 중국 다 있어. 네, 일본 막 이렇게.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